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힘들면 더 강해지는 멘탈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직장인들 중에서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70%가 넘는다라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.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좀 의아한 거예요. 왜 이게 70%밖에 안 되지? 설마? 막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. 다들 느끼지 않겠어요, 여러분? 직장인들이라면 우울감을. 직장 생활이 전혀 안 힘들고 한 번도 우울하지 않다.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, 하면서, 나는 인정이나 진급 다 필요 없고, 그냥 나와서 내가 해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, 일만 할 테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.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. 그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우울감, 불안감, 회의감 경험합니다, 당연히. 직장인들 뿐이겠어요? 가정주부는 안 우울해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.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, 일이 있으면 괜찮다가, 매출이 있으면 괜찮다가,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 상황으로 일이 없으면, 매출이 없으면 또 우울하겠죠. 거래처 사람들의 갑질에, 고객의 갑질에 또 우울하겠죠. 다들 힘든 거예요. 사실 속사정을 알고 보면. 그래서 우리는요, 참 이제 지치지 말고 나 자신을 이제 막 다독여 가면서 내 멘탈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. 특히 힘들어지면 우리가 멘탈 막 나간다, 멘탈 깨진다, 멘탈 부서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그 힘들어질 그때가 포인트예요. 이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때 내 멘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. 그 순간에, 그 힘든 순간에 차라리 더 멘탈을 강화시키는 거, 그게 최대한의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힘들 때 내 멘탈을 더 강하게 하려면요,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마셔야 됩니다. 멘탈이 나갈 정도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. 그런 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. 그래서 막 가슴에 하나, 막 서랍에 하나, 가방에도 하나, 사직서 3개씩 품고 다닌다. 이런 우스개도 있잖아요. 그걸 실행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죠.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너무 모욕적으로 욕먹었어요. 얼굴 빨개지고 막 눈물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은 참았어요. 보통 그 자리에서 막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잖아요.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일 많았죠. 한 번은요, 진짜 대놓고 찍혔어요, 직장 상사한테. 그래서 아예 저를 달달달달 이렇게 볶아먹는 거예요. 회의에서 엄청 당했어요, 또. 회의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,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진짜 정말 이렇게 확 쓰러져서 기절을 해야 저 사람의 저 못된 말버릇과 사람 괴롭히는 버릇을 없앨 텐데.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. 암튼,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막 이제 시달리는 직장인이 있었다고 쳐요. 근데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다고 거래처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또 직장 상사를 화나게 만들었어요. 이제 죽었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자고요. 역시나 예상대로 욕먹고 기분이 꿀꿀하고 이제 완전히 찍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제 그렇게 되면. 그 정도 되면 이제 직장 상사가 부르기만 해도 얼굴만 마주해도 심장 벌렁벌렁하고, 특히 이제 일요일 오후부터 이미 기분이 우울해져요. 내일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 사람.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무능한가?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, 여러분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그런 경험치가 다 있어요. 그냥 을에 겪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.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. 멘탈 깨졌다, 부서졌다, 우울하다, 그렇다고 해서 홧김에 퇴사하면 안 됩니다. 퇴사한들 그 우울감이 막 깨끗하게, 개운해! 이렇게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없어질 것 같아요?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. 그런 확률 별로 높지 않습니다. 그 직장 상사 얼굴 안 본다고, 회피한다고 갑자기 우울감이 싹 사라지지 않아요. 퇴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일단 내가 퇴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지 판단부터 해야 돼요. 당장 선배든 아니면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매일 두통에 막 시달리고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해서 그만두면 좋아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,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, 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. 더.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셔야죠.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한데 나 그만두면 대책 있나? 생각해보는 거죠. 대책이 없어요. 생각해보니까.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직을 준비하는 거죠.
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여기가 지옥이라면 빠져나가는 게 맞죠. 그렇게 막 내가 막 이명이 들리도록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. 이직이나 뭐 창업을 준비하면서 빠져나가자. 내가 1년 안에 빠져나간다. 이렇게. 근데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제 무례한데,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전문가라서 저 부분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, 내가. 노하우든 뭐든. 그게 아주 욕심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, 그래, 내가 저 사람의 인품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, 그래서 내가 우울하지만,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이러지만, 저 사람의 저 노하우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뺏어서 간다. 내가 배워서 간다. 이렇게.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목표가 생기면요, 그 우울한 그 원인이 그다지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그만두고 뭐 인생 뭐 있어? 뭐 전국 일주 한번 하자. 아니면 대만이나 뭐 후쿠오카에 가서 몇 개월 살다 오자. 이렇게 도피성은 우울감을 더 증폭시켜요.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회피하느냐 주도하느냐 그 차이예요. 내가 내 상황을 주도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멘탈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. 자, 두 번째, 선택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. 자기가 선택한 일을 자주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. 무슨 차이일까요? 자주 후회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그러는 걸까요?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. 이게 역시 마음의 습관입니다. 습관적으로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애쓰거나 이 차이예요.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? 멘탈을 더 튼튼하게 만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.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을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. 이게 최고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점심 먹으러 왔어요. 뭐 그 식당이 막 이것저것 막 팔아요. 막 그런 식당들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칼국수도 있고 이 집은 백반도 있네. 막 그러다 망설이다가 이제 백반을 탁 이제 시켜갖고 먹기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칼국수를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겠는 거예요. 그러면 칼국수 먹을 걸 집에서도 매일 먹는 밥을 나는 왜 주문했나? 칼국수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칼국수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역시 밀가루보단 밥이야. 얼마나 건강해. 정말 난 좋은 선택을 했어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미역국 대박. 생선이랑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겠어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내 선택이 옳았어.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나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거. 이게 내 멘탈에 도움이 됩니다. 왜? 자신감이 생기니까. 이렇게 작은 일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런 습관을 들면 이제 큰 일을 결정하게 될 때도 너무 고민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생겨요.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선택 이후에 내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.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, 핵심.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선택, 나쁜 선택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되지 않습니다. 선택 이후에 그게 최선임을 증명하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과가 좋겠어요, 그죠?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납품 단가가 최저가, 이제 입찰 이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A 업체가 이제 선택됐어요.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, 이 업체가. 이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길래 내가 너무 싸서 찜찜하더라니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윗사람들이 제멋대로 결정해놓고 담당자만 이렇게 애를 먹어야 되냐 이렇게 후회하고 투덜거린들 뭐 해결돼요? 끝까지 욕먹는 거죠. A 업체라는 선택이 후회가 없게 하려면 지금부터 나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. 멘탈을 다시 이제 부여잡고 전략을 짜는 거죠. 디자인 컨펌이 자꾸 이거 안 돼 이게 리젝트 되면서 일정이 연기되잖아요. 그럼 비용이 계속 더 발생을 하니까. 그러면 우리 쪽 디자이너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쪽 디자이너들을 설득해서 아주 가이드라인을 디테일하게 주고 윗분들한테 컨펌 받기 전에 우리 쪽에서 그쪽으로 가서 공장으로 출장 가서 미리 디자인 함께 상의하고 최대한 리젝트가 없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컨펌 받기 전에 막 이렇게 정리하는 거. 이런 적극적인 노력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해결이 나죠, 결국에. 그러면 나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자신감이 당연히 올라가죠. 당연히 멘탈이 좋아집니다.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.
기억하시자고요. 내 선택에 후회 없는 어떤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 너무 중요합니다. 자, 세 번째,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. 멘탈이 나갈 정도로 일이 벌어지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.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말을 하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큰 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담당자가 계약서를 잘못 챙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쳐요. 책임자가 이제 그 사실을 알면 완전 열받은 거예요. 김 과장이 그렇게 일을 지금 사고를 쳐놨으니까 자기는 김 부장한테 이제 임원한테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들어가서 김 과장 요새 정신이 나가 있더니 사고를 쳐서요 이렇게 변명하거나 후배를 탓하는 말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 김 부장이라고 해요. 난 멘탈 나갔어요. 완전 임원한테 가서 욕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게 그게 최악의 말실수예요. 나한테 유리하지 않아요. 팩트만 보고하고 솔루션을 함께 보고하고 그냥 끝. 담백하게. 보고가 끝나고 나와서가 더 중요해요. 막 김 과장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비난한다고 해결이 나요? 그렇게 놓으면 내 기분 상하고 김 과장대로 기분 상해서 내 정신 건강이 더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제 멘탈이 이제 막 흔들려. 막 이런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나를 단속하는 게 내 멘탈을 위한 방법이에요. 더 적극적인 방법은요.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. 사고친 담당자를 위해서, 김 과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. 나를 위해서. 김 과장,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듣잖아요.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겨나죠.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해서.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.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. 김 과장한테 해주는 얘기 같지만 결국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. 그죠? 먼저 이런 거부터 자 확인하고 이것부터 처리하세요.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하다 보면 내가 나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어떻게 실수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 거죠. 결국 멘탈은 환경이 아니라요. 내가 좌우한다는 거,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